세상에서 비트코인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남자가 투더문이라는 글을 썼다. 이게 시작하는 바가 무엇일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의 인생을 건 남자,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께서 아직도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고 비트코인은 쓸모없다, 망할 거다, 시즌 종료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공식 석상에서 뼈를 때리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셀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전략을 사용하여 S&P 지수의 모든 기업을 이겼다. 실제로 스트래티지의 수익률은 S&P 모든 기업들의 수익률 중 단연 압도적으로 1등인 상황이다. 그리고 셀러는 어떤 글을 올려줬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로켓가 출발하는 사진을 올리고 이런 비장한 이글이글한 이글아이로 투더문, 세상에서 비트코인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남자가 투더문이라는 글을 썼다. 이게 지금 시작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대로 꼬꾸라지고 비트코인이 OK 10K 가서 시즌이 종료될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도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셔야 되는 게, 전 세계 화폐 자산 가치 순위를 보면 비트코인은 당당히 6위에 위치를 하고 있다. 영국의 화폐 가치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래도 비트코인을 아직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있는 생각이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수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량 같은 경우도 지금 4일 연속으로 세 자릿대의 엄청난 유입이 들어오면서 다시금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체인얼리시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크립토 시장 전체 가치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냐? 북미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얘기는 뭡니까?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승장이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월가의 자본주의 최상위 포식자들이 엄청난 파이를 가져가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암호화폐 도입 탑 20을 체크해보면 당당히 1위에 미국이 있고 2위에 영국에 있다. 서방은 적극적으로 크립토 시장을 채택하고 이 시장이 향후에 얼마나 중요한 시장이 될지를 눈치채고 미리부터 인프라를 깔고 패권을 가지고 오기 위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사기다, 쓰레기다,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얘기했던 JP모건이 미국 선거를 앞두고 비트코인 채굴자의 해시레이트가 신기록을 경신했으며, 특히나 더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게 뭡니까?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채굴업체 해시레이트를 합계가 현재 전체 네트워크 28.9%에 달하는 최대 규모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 바로 미국이고, 미국에서 30%가 비트코인이 생산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이 비트코인 대형 채굴업체의 주인들이 누구냐? JP모건, 블랙록, 피델리티를 포함한 미국의 월가의 엘리트들이라는 거. 그들의 말을 볼 게 아니라 행동을 보면 언제나 정답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프라이빗 자산 관리자들이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일부가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며, 아시아에서 개인 자산을 위한 대체 투자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급부상했고, 패밀리 오피스와 순자산이 많은 부자들의 76%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었다. 이런 패밀리 오피스나 부자들이 왜 이렇게나 많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통찰력이 뛰어나고 선관이 뛰어나고 향후 미래에 어떤 것이 큰 가치를 발현할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캐치해서 먼저 얼리 어댑터들처럼 진입하고 투자를 하는데, 왜 가장 많은 아시아의 부자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을까? 여기도 물음표를 던져본다면 큰 줄기의 방향성에 대한 정답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CP 캐피털에 따르면 비트코인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미국 증시가 하락해도 지금 영향이 적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미 증시 쭉쭉 상승하고 올라갈 때 지지부진하고 하락하면서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미 증시가 만약에 빠질 때는 같이 커플링돼서 빠지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즘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 증시가 하락해도 비트코인 어떻게 움직이냐? 나스닥이 출렁거려도 비트코인은 내 갈 길 간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그만큼 비트코인의 파워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살아있는 전설의 투자자 드러켄 밀러 같은 경우도 시장과 시장 내부에서는 트럼프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월가는 지금 트럼프가 이번 대선을 승리할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발언해줬고, 그런 흐름이 어디서 볼 수 있냐? 은행 주식에서도 볼 수 있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볼 수 있고, 트럼프의 주식인 DJT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트럼프 승리를 지금 엄청나게 강력하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이 향후에 더 확장되고 커질 것을 느끼고 빠르게 지금 돈 냄새를 맡은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수개월 내에 가상자산 선물 거래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미국 개미들의 성지이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코인베이스와 함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플랫폼인 로빈후드가 선물 시장까지 진입한다라는 거. 미국이 전 세계의 선물 시장의 파이까지 중국에서부터 가져오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전자상 거래 압도적인 1위 그룹인 스트라이프 또한 스테이블 코인 중심 핀테크 플랫폼인 브릿지를 인수를 할 논의를 지금 진행하면서 전자상 거래 1위 기업 또한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시장에서 얼마나 큰 먹거리가 있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지 눈치를 채고 너도 나도 들어오고 있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 최대의 결제 기업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이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제 결제 플랫폼 거인인 스트라이프까지 들어왔다라는 거. 향후에 진짜 이 결제의 시장이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온체인 위에서 얼마나 크게 디지털로 바뀔 건지에 대한 힌트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EC로부터 반려를 받았던 비트와이즈가 새로운 S-1 제출하면서 리플 현물 ETF 신청서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제출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비트와이즈도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SEC 니네 리플 소송이랑 적고 이제 리플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까지 법원에서 내줬는데 왜 승인 안 해줘? 빨리 승인해줘.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플 현물 ETF 출시가 시사하는 건 뭐겠습니까? 리플 코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리플을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들도 이제 증권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선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리플의 흐름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최대의 VC 벤처캐피탈인 안데르센 호로위츠 같은 경우에도 안데르센 호로위츠가 보고서에서 규제 불확실성 속 암호화폐 사용 기록이 지금 극적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말에는 그 수의 3배에 달하는 수치까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암호화폐 시장의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추가적으로 덧붙인 말 암호화폐와 AI 사용자 간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AI 산업이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AI와 암호화폐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가장 혁신적인 AI 플랫폼인 챗GPT와 같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 수는 최고의 암호화폐 웹사이트 수와 유사하고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34%가 범주에 관계없이 AI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AI와 크립토 기술은 함께 간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이번에 또 굉장히 중요한 소식 아마존이 에너지 확보를 쟁거름하면서 미국 기업 3곳과 소형 원전 개발을 계약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동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들이 다 지금 어떤 기업들과 파트너십 맺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AI와 비트코인이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분야가 비트코인 대형 채굴 기업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이 확장되고 성장한다. 크립토 시장도 같이 덩달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소식이 들렸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암호화폐 자본 이득세를 26%에서 42%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세금을 많이 올렸다라는 것은 조금 아쉬운 소식일 수 있지만 이탈리아 시장이 크립토 전 세계 생태계에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중장기적인 방향성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요소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또 트위터에서 굉장히 재밌는 발언이 나왔는데 정치인과 관료는 인류 발전과 번영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다라고 했는데 세계 1위 부자인 머스크가 여기에 어떤 발언을 해줬습니까? 도지 will 그러니까 DOG는 도지코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의 줄임말을 얘기한 건데 도지가 고쳐줄 거다. 근데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중의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밈코인도 아직도 지금 돌아가면서 강력한 순환매 펌핑이 나오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조금 수상한 움직임이 보였는데 테슬라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지금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지금 시장에 던지려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건지 아니면 다른
다른 지갑으로 수탁을 하려고 이동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테슬라 지갑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지금 이동됐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은 어쨌든 인지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선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인데 트럼프의 최측근인 머스크가 갑자기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져버리면서 분위기를 초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매도의 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계속해서 테슬라의 비트코인 물량 흐름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한 해봐야 10,0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학습한 거 뭡니까? 독일은 무려 5만 개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냅다 던져버렸는데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비트코인은 30%나 상승했다. 그래서 설령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다 시장에 던지고 판다라고 해도 단기적인 요철과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에 지금의 엄청난 ETF 기관들의 수요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소화해 줄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이더리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더리움은 지금 기관 채택으로 인해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검증자가 1년 만에 30%나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스테이킹으로 인해 자본 효율성이 높아져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어쨌든 이더리움 가격은 너무나 답답하고 지루하고 너무나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진짜 내부에 있는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가격이 상승하려면 이더리움보다 너무나 좋은 대안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이더리움 약세는 저는 지속이 될 것이지만 어쨌든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도 이런 탄탄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RWA 시장이 2030년까지 10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와주면서 2030년까지 4조 달러에서 최대 30조 달러 사이의 시장을 구성할 수 있고 중간값인 10조 달러를 달성하더라도 현재 가치의 무려 54배의 엄청난 성장을 불과 5년 6년 사이에 이뤄낼 수 있다라는 잠재력을 얘기해줬고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의 전통 금융 시스템을 토크나 시장으로 이동시켜서 블록체인을 활용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분야가 AI나 NFT, 메타버스 이런 분야보다도 저는 실물자산 토크나 부분이 가장 월가 기관들과 암호화폐 기술이 융화되어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할 수 있는 내러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은 이미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탁결제원은 디지털 런치패드 샌드박스 출시하면서 일본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JSCC는 현금 주식 채권을 대표하는 토큰을 발행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입출금 및 마진콜을 처리했다 하면서 DTCC는 미국제 담보 네트워크 파일럿 프로젝트를 26개 시장 참여자와 함께 진행하며 100건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실제로 블록체인과 이 토크나 시장을 통해서 전통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그런 좋은 선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들도 한번 체크해보자면 비트코인 활성 주소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특히나 이 10월달 들어서 강력하게 상승했고 활성 주소가 상승한다라는 거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인 네트워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최근에 계속 넘지 못했던 이 빨간 선 365일 이동평균선을 강력하게 돌파해줬다라는 거 확실히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고래 지갑은 현재 197만 개의 엄청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신흥 고래들의 잔고는 전년 대비해서 813%나 급증하면서 전체 공급량이 벌써 9.3%를 차지한다라고 하면서 신규 고래들이 얼마나 많이 상승했느냐 그리고 실제로 1차 불장 당시에 상승한 폭보다 이번 조정과 개미털기에 더 많은 신규 고래들이 매집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대로 시장이 폭락하고 내리꽂고 OK 10K 가서 망할까봐 들어왔을까 아니면 이 다지기를 끝내고 더 큰 메인 DC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물량을 매집했을까? 당연히 저는 그들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후자의 목적이 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축적 주소로의 유입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특히나 최근 10월 달에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는 축적 주소에 유입이 있었는데 실제 비트코인이 2023년부터 상승하는 이 시기보다도 더 압도적인 물량이 이번 조정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번 2차 페이지 불장을 준비하기 위해 더 큰 에너지를 축적했을 가능성이 크고 분명히 이런 엄청난 유입은 새로운 사이클을 준비하기 위한 축적과 매집이라고 저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관들이 많이 사용하는 선물 거래소인 CME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엄청나게 최근 들어오면서
이게 롱 물량인지 숏 물량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엄청난 관심을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어쨌든 차트가 우상향한다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차트는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과열이 되면 과열을 시켜주고 나서 다시 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언제나 상승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 시장 심리가 다시 한번 굉장히 뜨겁게 과열되어 있는 그런 시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시장 심리가 과열됐을 때는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던 만큼 지금 시장도 너무나 환희에 탐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조정은 아니더라도 기술적인 흔들기와 기술적 조정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나 시장의 분위기가 좋고 심리가 좋을 때는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중장기적인 사이클은 그대로 흘러간다. 언제나 비트코인 사이클은 반감기를 기점으로 반감기 전 500일이 1차 불장, 그 이후 500일 2차 불장을 시작하면서 피날레를 보여줬고, 그리고 21년 사이클도 반감기 전 500일 동안 1차 상승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500일 동안 2차 상승 이후에 시즌이 종료됐다. 지금도 뭡니까? 반감기 전 500일 1차 불장이 끝나고 이런 식으로 로스타임에 들어가면서 투심이 약한 개인들, 개미들, 떨어져 나갈 사람들을 떨어뜨려 버리고 이제 후반전 500일 사이클에 우리는 들어왔고 그 중간 지점에 있다. 아직도 2차 불장이 끝나려면 절반이 남았고, 이 절반을 끝까지 여기까지 완주해서 힘들게 잘 구축해 놨던 비트코인, 여기서 딱 팔고 달콤한 졸업장을 받아 가시는 그런 비트캐쳐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